말씀드릴 내용은 콘돔. 아, 진짜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대중적인 가장 대중적이죠. 게 콘돔이죠. 그런데 콘돔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콘돔을 사용하면 거의 100% 피임이 되는 줄 아세요? 그쵸. 다 막아주니까. 콘돔은 성병 예방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콘돔 말고는 성관계에서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콘돔을 사용했을 때 그냥 대충 썼을 때 실패율이 18%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그리고 타이트하게 진짜 되게 열심히 썼어. 찢어진 건 없는지 막 이렇게 확인을 하고 썼는데도 실패하는 확률이 2%예요. 나 콘돔 했으니까 절대 임신 안 돼. 이게 아니거든요. 콘돔을 쓰실 때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사정을 했으면 바로 빼셔야 됩니다. 발기가 풀리기 전에 잘 꺼내야 새거나 빠지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나는 안전하게 해야지. 그러고 콘돔을 2겹을 끼거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2개. 2개를 끼면 마찰력 때문에 찢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콘돔은 꼭 하나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콘돔의 유통기한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제품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고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고 이 날짜가 지났으면 버려야 돼요. 그런 경우는 정말 찢어질 수 있어요. 아, 삭는구나. 그쵸. 이런 피임 방법은 여러 가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내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후에 발견을 했는데 콘돔이 찢어져 있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류가 사후 피임약이죠. 네. 약간 사후 피임약이 이름도 좀 무섭잖아요. 네, 뭔가 네. 죽을 사 죽고 같고 인터넷에 봐도 거의 사약같이 써놨어요. 단어가 이거를 먹으면 막 이렇게. 네, 어감이 무서워서. 네, 그리고 이걸 한번 복용하신 분들이 막 저한테 이만큼 DM을 보냅니다. 선생님, 제가 이걸 먹었는데 이제 저는 앞으로 임신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큰일 났고 나중에 평생 동안 저는 이걸 몇 번을 더 먹을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오는데 그 정도의 약은 아니고요. 내가 나중에 임신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이후의 일들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원하지 않는다면 사후 피임약 드시는 거를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후 피임약은 72시간 이내에 먹는 약이 있고 120시간 이내에 먹는 약이 있어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배란기 전이라면 72시간, 후라면 120시간짜리를 말씀드리는데 한 번만 먹으면 돼요. 딱 한 번만 먹으면은 피임 성공률이 거의 99%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복용을 하시면 되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한 사이클에 한 번만 드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먹었어요. 이틀 뒤도 가임기인데 또 이런 일이 생겼어. 그때 사후 피임약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낮거든요. 다음 얘기, 폐경입니다. 남편들도 꼭 들어야 하는 교육이라는 거를 네. 좀 요즘 들어서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폐경의 정의는 교과서적으로 1년간 생리를 안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피검사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이 40mAU/ml를 넘을 때를 정의를 해요. 근데 갱년기는 폐경이랑 조금은 다른데 폐경이 1년간 생리를 안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러기 전에 생리를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들쑥날쑥 하는 거죠. 이걸 폐경 이행기라고 하고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갱년기. 그래서 우리 흔히 아는 갱년기 증상, 열 오르고 막 등에 막 땀나고 그리고 손발 저리고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잠 안 오고 이게 바로 갱년기 증상이고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 끝나면 다 끝났는 줄 아시는데 아니고요. 그냥 폐경을 기점으로 여생간 그냥 그 질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급성, 중기, 만성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폐경이 되면 그때부터 슬슬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쵸. 죽을 때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갱년기, 이 폐경 자체가 노화를 촉진하는 인자 중에 하나인 셈이에요.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폐경이 되면은 뼈가 약해지고요. 근육도 빠지고요. 지방이 붙어요. 그리고 인지 기능 떨어지고요.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외음부 위축이 오고요. 요실금이나 방광 관련된 질환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생겨요. 이게 사실은 다 갱년기 증상이에요.
근데 어머니들이 나이 들면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잘 관리를 하면 이 내리막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서서히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급성기 증상은 바로 왔을 때 환자분들이 힘드니까 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약을 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 증상이 없었던 분들은 자기가 갱년기인지 폐경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계속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증상이 없어도 내가 생리가 끊기면 병원에 가서 약을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게 사실 호르몬제 약이 뭐 부작용이 있다. 맞아요. 그거 처방받아서 먹으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 막 이런 얘기가 좀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건가 안 먹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먹으라고 하면은 선생님 그거 몸에 안 좋은데 그거 먹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 아까 제가 쭉 열거해드렸죠. 네. 이게 다 좋아져요. 폐경 호르몬제를 먹으면. 딱 하나 위험이 올라가는 게 유방암이에요. 아. 이 유방암도 먹는 사람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복약을 하고 약 7년 뒤부터 올라가요. 이 기간 동안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폐경학회, 전 세계적인 산부인과 학회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 폐암 걸리는 그런 확률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아요. 그러고 나서 7년 뒤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올리지 않는 폐경 호르몬제로 바꾸시면 됩니다. 폐경 호르몬제 중에 유방암 위험도를 전혀 올리지 않는 약이 이제 나왔어요. 그럼 처음부터 먹으면 비급여입니다. 비싸요. 7년 후부터 먹어야 되겠네. 그럼 앞에 그냥 처음부터 편하게 비급여인데라고 얘기를. 요즘에 젊으신 분들도 조기 폐경 얘기도 많이 네네. 있잖아요. 네. 언제가 조기 폐경으로 봐요? 조기 폐경은 정확하게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하는데 난소가 기능을 못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39살에 내가 생리가 끊겼다? 네. 그러면 그 조기 난소 부전이에요. 근데 41살은 네. 아니에요. 아. 그냥 폐경입니다. 그러면 원래 40부터 폐경이 와요? 정확한 폐경의 평균 나이는 51세. 그래서 보통 45세에서 55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41살에 폐경이 됐다고 야, 걔 조기 폐경 됐대가 아니고요. 그냥 폐경. 그냥 폐경이네. 30대 때 폐경이 조기 폐경.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폐경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잖아요. 환갑잔치 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 폐경이 되고 사는 시간이 한 10년, 2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50년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잘 보내는지가 여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가 됐거든요. 보면은 이게 이제 신체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울감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갱년기 이제 폐경이 오면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나 여자로서 끝났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지나간 나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허무해지고 내가 갑자기 더 늙어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진짜 중요한 거는 가족들의 서포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옆에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만약에 운동을 그 전에 안 하셨던 분이라면 저는 진짜 운동하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살이 이렇게 찌면 몸이 축축 처지게 돼요. 가끔 폐경 호르몬제 먹었더니 제가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호르몬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폐경이 돼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안 먹었어도 쪘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무조건 하셔서 지방을 줄이고 근육 양을 늘려라. 근데 이런 거에 재미를 붙이거나 혹은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한다던가 하는 나 자신을 찾는 노력 이제 50년 살아야 돼요. 더 반 산 거예요. 제2의 인생 같은 느낌으로 새롭게 뭔가를 하는 그런 노력을 본인 스스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운동은 사실 그거랑 상관없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뼈 감소증, 근육 감소증, 지방 붙는 거 이거 세 가지는 운동으로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식사 요즘 되게 많은 이슈가 많아요. 뭐 저속노화부터 되게 많은데 이런 모든 식단에서 다 똑같이 말한 한 가지가 있어요. 가공된 탄수화물. 이거는 모든 식단에서 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음식으로 제가 환자분들이 자꾸 물어봐서 추천드리는 게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멸치. 멸치? 멸치에 보세요. 칼슘 많죠.
그리고 단백질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종류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메가3도 들어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버릴 게 없는 음식이거든요. 다만 나트륨 섭취가 과할 수 있어서 짠 거 말고 그럼 뭐 하루 견과류 대신에 네, 멸치 들고 멸치. 다니면서 그냥 TV 보면서 주워 먹고 그러라고 저 환자분한테 많이 말씀드려요. 그냥 젊은 여성분들도 좋아요. 버릴 성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음식이라서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성도 갱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난소를 드러내는 것처럼 에스트로겐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건데 남성은 서서히 떨어져요.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여성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오지는 않고요. 조금씩 줄어주는데 40부터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 갱년기를 몸소 느끼는 경우에 첫 번째 증상은 사실은 성기능이에요.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 두 번째부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마찬가지 근감소증. 근육이 쭉 빠지고 이제 배가 동그랗게 나오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동그랗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성과 마찬가지로 우울하고 예민해지고 이러한 감정적인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 남편은 되게 남성적이에요. 태토남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울더라고요. 애 학교 발표하는 날 가가지고 등치도 큰데 울고 막. 누나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왜? 더 울어 막.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는다라는 게 이제 저런 경우인가요? 근데 사실 여성 호르몬이 느는 게 아니고 그냥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피 검사를 해보시고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정상보다 줄어들었으면 보충을 해주면 돼요. 남성 호르몬제를 처방받아요? 네, 비뇨의학과에서 주사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패치도 있고 먹는 약도 있어요. 패치 같은 경우에는 뭐 등에다 붙여요? 애들 호흡기 패치처럼? 그럼 뭐 관자놀이 붙이겠어. 이렇게 또 지내다 보면 자녀분들이 이제 다 커서 출가를 하고 두 분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성관계를 다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섹스리스. 요즘 많죠. 이게 뭐 신혼 때 같은 경우에는 눈만 마주치면 그렇죠. 눈만 마주치면 점점 나이 가면서 또 어떨 때는 뭐 밥을 먹다가 뭐 숟가락을 딱딱 치면 뭐 그런 것도 이제 시간 안 돼요. 숟가락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남성 호르몬은 사실 성욕의 필수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흥분과 절정의 필수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가 다 떨어졌으니까 욕구도 안 생기고 흥분도 안 되고 잘 느끼지도 못해요. 둔감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런 걸로 병원에 오시는 60대, 70대 환자분들이 최근 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바람직하고 보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호르몬 치료를 안 했던 분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학적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아유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우리 이제 아예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 이제 이게 다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서 관계를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거지 스타트만 끊으면 또 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처음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 두 분이서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신체가 변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가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서로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분이서 충분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관계가 연인이나 부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뭐 밥은 다른 사람이랑도 먹을 수 있고 영화도 다른 사람이랑 보러 갈 수 있지만 이거는 내 남편, 내 아내밖에 못 해주는 거기 때문에 둘만 서로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장 배려가 필요한 행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조건 배려해주고 생각해줘야 되는 게 성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에 대한 니즈나 충족 이거를 꼭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각 연령에 맞는 이러한 것들을 잘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모두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